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드디어 저희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제 1회 에너지 살롱 일이 밝았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요. 어,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모교 에듀테크 살롱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 마이크로 러닝 형식으로 선생님들과 이렇게 수업 사례를 서로 나눔하고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들이 실제 수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좀 호응도 좋았어서 좀 올해 이것을 확대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수 강연팀에서 이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는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엄청 많은 수업 사례를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메타버스 딜라이텍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갤러리 이렇게 꾸며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 연수를 들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연수 강연 팀장님께서 선생님들 출석부 지금 공유해 주셨거든요. 지금 채팅창으로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석 이제 60% 이상 그리고 전체 출석 완료해 주신 선생님께는 또 저희 연구회에서 선물 드리니까요. 선생님들 많이 많이 출석해 주시고 또 빅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차 시작에다가 네, 체크를 해주시고요. 끝날 때쯤 한 번 더 이렇게 1회차 종료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회차마다 이렇게 연수 강연팀에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제 회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잠금 처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차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풀어서 선생님들과 출석 체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들어오셔서 네,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 계속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밖에 지금 계속 못 자고 있어가지고 육아랑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몸살이 좀 심하게 나서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출석 체크 다 하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연수 진행하면서 선생님들 계속 채팅창 확인하면서 넘어갈 예정이니까, 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누군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 코스페이시스 에듀, 지금은 현재 딜라이텍스라고 하는 플랫폼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딜라이텍스 회원 가입과 그다음에 체험판 업그레이드 다 이제 해 주시기를 이제 바른 마음에서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렸었거든요. 혹시 체험판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은 채팅창에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아직 너무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얼마나 지금 하셨는지 파악을 하고 이제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어, 그 고급 기능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빼고 오늘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스타트를 빨리 끊어야 선생님들께서 제가 첫 바닥을 끊는 이유는요. 절대 제가 뭐 연수를 잘하거나 선생님들보다 뭐 많이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 이제 수업 나눔이나 수업 문화들을 누군가 스타트를 끊어야만 이 확산에 대한 의지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한 거라 급하게 잡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업그레이드 안 돼 있으시면 오늘 끝나고 업그레이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다 해오신 것 같아서요.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교환을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 교환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과 직접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노션 페이지랑 그 다음에 홍보 소통팀에서 안내해 주시는 이제
패들렛, 네, 패들렛에다가 제가 탑재를 해 놓을 예정이니까 혹시 놓치더라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딜라이텍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라이텍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생님께서 이런 화면이 뜨시죠? 네, 로그인 이제 화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로그인 안 돼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로그인 부탁드리고요. 네, 요런 화면이 뜨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메타버스 갤러리를 한번 조성을 해볼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이들이랑 동아리 활동 시간이어가지고 창경궁을 갔다 왔어요. 오늘, 또 날씨도 엄청 좋은 데다가 또 봄이어가지고 벚꽃이 엄청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 창경궁을 가지고 딜라이텍스 이용해서 메타버스 갤러리, VR 갤러리 조성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로 이동하시게 되면요. 자, 이 주황색 버튼에 프로젝트 만들기 이제 보이시죠? 자,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거기서 우리 이제 VR 갤러리 전에 3D 갤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밑에 보시면 라지 갤러리라고 보이시죠? 이 라지 갤러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요런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템플릿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요런 이제 메타버스 갤러리가 이제 만들어지죠. 혹시나 오늘 연수 진행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연수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서 또 너무 늦게 보내드리면 죄송스러우니까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차피 제가 이거 녹화본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녹화본 보시면서 나중에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메타버스 갤러리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이입을 시킬 건데요. 이 메타버스 갤러리 보면 이렇게 벽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사진을 배치할 때 벽이 이동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벽을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시죠? 거기서 잠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잠금 버튼 클릭하시고 네, 다른 모든 벽들을 다 이렇게 잠금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익숙해지시면요. 이 그룹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메타버스 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을 오브젝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묶는 키는 쉬프트 키입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로, 죄송합니다. 알트 키입니다. 이렇게 네. 묻게 되면은 나중에 요거를 갖다가 한 번에 잠금 처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처음 시도하실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잠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기능은 뭘까요? 카메라 기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클릭하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조감도 형식으로 지금 메타버스 갤러리를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플레이 대상자의 관점. 지원쌤, 그 전에 제 연수를 한번 들어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어 시점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실제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는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는 왼쪽 하단에 이 조이스틱이 뜨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동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나오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메타버스 갤러리를 한번 조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가 선생님들의 수업 혹은 수업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이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한다라고 가정해보고, 자,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를 2장 정도 가져오실게요. 자,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 2장을 모두 다 가져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3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이제 수업에 활용할 갤러리로 만들 거니까 수업 주제에 관련된 이제 사진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가져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3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져오시고 나서 좀 기다리시는 선생님 계실 수 있으니까 자, 가져오신 다음에 선생님들 왼쪽 하단에 보면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가운데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샘플로 제공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 말고 선생님들 수업 내용과 관련된 그림으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의 가져온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청경궁 야간 관련된 내용과 청경궁 유리온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져온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뜨죠. 네, 배웅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요 사진을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갤러리는 하나의 맵에 불과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코스페이시스 에듀에서도 잽을 이용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잽도 커다란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안에 맵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딜라이텍스라는 것도 전체적인 스페이스 안에 요 개별적으로 맵이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장면 추가하시면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들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맵 하나를 만들어 두게 되면요. 맵에다가 업로드 버튼을 그러니까 그 파일을 올려두게 되면요. 다른 맵에서도 이 사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스페이스 내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교과에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도 되고 영어도 되고 네. 여기다 막 피타고라스 사람 같은 사람 이제 넣어가지고 막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문제도 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 1인칭 화면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방에서 시작을 하니까 좀 넓은 공간으로 가져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위치를 여기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네, 이미지 너무 심사숙고해서 고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거의 다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요 가져오신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놔주시면요. 자, 이 딜라이텍스에서는 줌인, 줌아웃 기능을요, 이 마우스 가운데 있는 이 볼 있으시죠? 이 볼을 앞으로 가면 줌인이 되고요. 뒤로 빼면 줌아웃이 됩니다. 또 줌인으로 가게 되면 요 사진이 지금 갤러리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방향을 좀 수정하고 크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벽에다가 붙이려면. 자, 선생님들께서 왼쪽 상단에 요 회전 모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방향을 회전할 수 있는 요 칸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벽과 평행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바꿔주실 때는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기능, 요거를 잡고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크기가 커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위로 좀 이렇게 올려서, 자, 여기 벽이랑 조금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갤러리가 좀 너무 이 사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거를 진짜 갤러리에 전시된 것처럼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위에다가 올리면 이제 정말 갤러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죠, 바로.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동을 하실 때 나는 이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이 아니라 평행으로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자, 지금 거의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계실 테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로 선생님들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마우스로 낚아챈다고 생각을 하시고 끌어당겨 주시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평행으로. 그래서 이제 줌인, 줌아웃 기능은요. 이제 마우스 볼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시면 되고요. 평행으로의 이동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로 왼쪽 마우스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에다가 네,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네, 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언제 또 많이 쓰냐면 선생님들 대부분이 또 담임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맡을 때 이제 올해는 이제 학폭을 담당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제 교직위생 처음으로 비담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담임을 맡지 않지만 담임할 때마다 제가 연례 행사로 했던 게 우리 반 메타버스 갤러리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 반의 학급 이벤트 중 하나로 학급 100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장에서 아이들이 쓴 시, 쓴 작품들을 메타버스 갤러리에 꼭 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서는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하고 졸업해서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거의 그런 자기의 그림들을 보면 또 감회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동료 평가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갤러리를 전시를 했으면 우리 작품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작품 이름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선생님들 왼쪽 하단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여기에 이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있는 ABC라고 쓰여져 있는 요 박스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근데 지금 화면이 지금 그 정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딜라이텍스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기능은 전체 기능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3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 글씨와 또 이 하얀색 박스가 또 따로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하실 때는요, 요 하얀색 박스를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죠. 자, 여기다가 전시할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줄 건데요. 자, 이름을 넣어 줄 때는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요, 하얀색 박스를 이제 옮길 때는 이제 화면 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이 검은색 글씨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로 연한 색깔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클릭하시게 되면 요몇 학년, 몇 반, 뭐 김에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바깥쪽을 딱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학생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품과 누가 제작했는지의 정보를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페이셜이나 뭐 사실 메타버스 갤러리 이제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뭐 온더월도 있고 스페이셜도 있고 뭐 구글 아트 스텝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썼을 때는 요 딜라이텍스가 굉장히 좀 편리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방탈출 게임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옆도 동일하게 이제 학생들의 이름으로 전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자, 이것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뭐, 몇 학년, 몇 반, 김기술. 네,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2명의 학생 작품을 이렇게 전시가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갤러리만 있으면 사실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갤러리를 만약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음성을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간단한 블록 코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금 당장 음성을 만들기에는 지금 시간이 또 좀 절반이나 흘러버렸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음성 파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음성 파일을 선생님들 채팅창에다가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공간에 학생들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스페이시스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딜라이텍스 가입하실 때 선생님들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는 다루기가 어려운데 선생님들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학생 계정은 안 됩니다.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그 학급을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작년에 이 아이들이랑 역사 방탈출 게임 만들기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급을 만드시면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급에 이 학급 코드를 네, 아이들에게 생성해서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학생 계정으로 가입해서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학급 코드로 가입을 하게 되면 모둠끼리 해당 이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과제를 공동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선생님들께서 이 과제 만들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과제를 주고요. 땡땡땡땡, 땡땡땡땡. 계속. 한 다음에 학생 그룹이나, 그러니까 모든 별 수행 평가를 할 땐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모든 별로 묶어주는 게 너무나 귀찮다 하시면 그냥 개별 학생 모둠장한테 한 명 꽂아준 다음에 그 친구가 나머지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캔바처럼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급 코드도 한 6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아까 장면으로 들어가서요. 자, 우리 그 선생님 제가 보내드린 요 음성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소리를 한번 입혀 볼게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입히기 위해선 이 오브젝트들을 이제 코딩에 사용하겠다라는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제가 원래 정했던 이 사진의 명칭이 나오죠.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막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글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는요, 코드 클릭하시고,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좋거든요.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코블록스에서 사용이라는 뜻 자체가 나는 이 오브젝트를 코딩에 사용할 거야 라는 뜻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줘 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사진만 있으면 우리 갤러리 가면 큐레이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좀 너무 밋밋하니까 큐레이터도 한 명 세워놔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요 코블록스에서 사용까지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자,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밑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클릭하시면 좀 어른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교과가 역사인데 역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역사 캐릭터들도 미리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로 선생님 계시면 직업 관련된 캐릭터도 있어서 요거 진로 갤러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인물 오브젝트를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물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 오브젝트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인물 오브젝트도 역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도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 그다음에 이 안내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자라고 뜨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안내자가 제스처를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이 인물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뉴트럴 이런 식으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요 정도 되셨으면 이걸 가지고 음성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오른쪽 상단에 코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자, 스크립트라고 나오는데요. 무시하시고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코블록스 타입스크립트 파이썬이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 파이썬은 진짜 코딩 하시는 분들은 쉽게 다루실 수 있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선생님들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 코블록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블록스를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고급자용 코블록스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체험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아마 사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험판 계정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연수 말미에 체험판 그럼 한 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45일 쓸 수 있거든요. 45일 지나면 그럼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니까 조금 귀찮지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싸게 구매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돋보기에다가 우리 내비게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를 뭐로 정하기라는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 화면을 이제 밑에다가 이제 끌어오시면 이제 거짓으로 정하기 이렇게 꼭 놔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화면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방탈출 게임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후반부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이따가 넘어가서 VR 방탈출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이게 참이거나 아니면 이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가 없게 되면요. 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 밑에 하단에 바가 뜹니다. 즉 문제를 풀지 않고 그리고 갤러리를 보지도 않고 그냥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요걸 막아주는 코딩 이제 기능이 요소가 이 장면 내비게이션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밑에 바가 안 뜹니다. 즉, 이 장면에서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를 모두 다 수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돋보기에다가 클릭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를 클릭했을 때라고 나오죠? 자, 안내자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소리 재생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리 재생하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소리가 끝났을 때는 소리가 이제 멈춰야겠죠. 네. 그 다음에 소리 멈추기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원격 지금 연수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를 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4라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볼 거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오늘은 연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정말 간단한 이제 내용들만 보여드리는데, 사실 동영상도 여기다가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메타버스 갤러리 실제 연수 나가서 했던 거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업로드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소리가 있어요. 소리. 소리 들어가시면 여기에다가 바로 녹음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동시에 협업해서 만들 때 어떤 친구는 녹음을 하고 어떤 친구는 사진을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대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즉석으로 이어폰만 있으면 녹음해서 소리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소리 파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갖고 왔던 이 소리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없음에 안녕하세요. 제1회 에너지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끝까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멈춰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기다리기라는 이제 버튼을, 그러니까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몇 초 기다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몇 초 기다리기를 여기 아래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즉 블록 코딩이라는 건 순서에 맞게 쌓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초 기다린 다음에 우리 정보창이 뜨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정보창. 자, 검색하시면 정보창 보이기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연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그 45분에서 50분까지만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보창 보이기를 우리 밑에다가 좀 넣어주시면요. 여기다가 이제 네, 갤러리 관람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 혹시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웹툰 제작 수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뭐 좋아하는지 웹툰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툰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태창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에 실제 들어온 것처럼 상태창이 이렇게 뜨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보창 보이기라는 이제 기능이고요. 텍스트 이제 몇 학년 몇 반 아까 이 친구 이름이 김애듀였죠. 김애듀 학생의 작품부터 관람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순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아까 청경국 야간 김애듀 친구의 작품을 넣어주면 이게 짠 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찾아서 학생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따로 설명을 넣어놓지 않아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눌러주시면, 자, 누구를 클릭했을 때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 창경궁 야간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진, 김혜주 학생의 작품. 자, 그거를 클릭했을 때 똑같이 소리 재생을 할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 다른 소리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하나 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창경궁 가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전각이 경춘전이기 때문에 이 경춘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설명으로 녹음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오디오북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는 일단은 제가 거짓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 내용이 이제 다 이제 듣게 되면 이제 바로 한 번 더 클릭하면 멈추도록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청경국 야간을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 이제, 그리고 소리 멈추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소리 해줘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두 번째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생각하실 때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박스가 선행 사건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박스가 이 후행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장면이라고 검색하시면 장면으로 가기라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지금 요거를 이름을 장면 2 그리고 첫 번째를 장면 1이라고 한번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장면 2로 가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처음에 이제 안내자를 클릭할 거고요. 정보창이 틀 거고 김혜주 학생의 작품을 클릭하면 음성이 나올 거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음성이 멈추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만들 거예요. 이제 어차피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코드의 반복의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안내자가 나오죠. 그럼 학생이 다가갑니다. 자, 안내자 클릭해 볼게요. 잠시만요.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들 소리가 안 나오시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제1회 에너지 살롱에 오신 선생님들 방금 혹시 소리 나오셨나요? 저는 나오거든요. 아, 네. 나오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1회 에너지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AI, 창경궁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AI 음성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뜨죠. 그래서 갤러리 관람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정보창이 뜨게 되고요. 바로 학생들이 옆에 보면 김혜주 학생의 작품이 이제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경춘전은 임금의 어머니인 대비와 왕비가 머물던 전각입니다. 처음에는 창경궁을 세운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가 살았었고 그 네.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로 이제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복해서 마지막 작품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보통 설문조사 QR을 넣으시잖아요. 그 설문조사 QR을 넣으신 다음에 한 3초 기다리게 한 다음에 장면으로 가기 해가지고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러닝 연수기 때문에 일단 VR 갤러리 장면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 그럼 아이들과 오디오북 만들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성고등학교 연수 나갔을 때 보여드렸던 사례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선생님을 실제로 이렇게 마주해서 똑같이 어, 자, 이렇게 안내 학생을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동영상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클릭하면 멈추도록 코딩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진을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도선고등학교 1학년 일반 이수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멈추고요. 그래서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수동의 대표적인 장소인 뚝섬 유원지가 나옵니다. 네, 이제 클릭을 안녕하세요. 하면 도선고등학교 1학년 3반 심규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이제 꺼지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자,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설문 QR 이제 응답을 하면 이 설문 QR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실제 그 네이버 폼이든 구글 폼이든 설문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이 그 여기서 안 넘어가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다 띄워놓고 이걸 스마트폰으로 QR 스캔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간단하게 러프하게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두 번째 맵에서 선생님들 아까 두 번째 맵 안 만드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제가 너무 빠르게 넘어가서 자, 일단 세 장면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세 장면에서 360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360도 이미지. 자, 요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라고 나오거든요.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말 우주의 한 복판에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VR 이미지를 바로 입히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로 오늘 학생들이랑 창경궁 답사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경궁 답사 가서 제가 바로 VR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 예시를 하나, 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 VR 사진 찍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자, 스마트폰 켜시면요. 갤럭시든 아니면 그 이제 우리 아이폰이든 다 상관없거든요. 자, 그 중에 우리 기본 카메라 어플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파노라마라는 기능이 있어요. 파노라마. 자, 파노라마 기능을 클릭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360도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요 360도 이미지를 촬영하신 다음에 그 갤러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옮겨 놓으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가운데에 어 지금 화면 공유 되고 있거든요. 예린쌤 혹시 안 보이시나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안 보이실까요? 아, 네네. 다행입니다. 네, 예니쌤 혹시 그 안 보이시면 잠깐만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에 배경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요즘 AI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AI 360 이미지 생성 이렇게 버튼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 이제 프로 계정일 때만 가능해요. 체험판 계정도 안 되고 유료로 결제했을 때만 되는 기능이라서 제가 이따가 그 무료로 그냥 체험판 연장하는 나는 이 기능 필요 없다 하시면 상관없고요. 그냥 정말 내가 급해서 갤러리 그
그러니까 320도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이미 오늘 거 하루에 한 개만 생성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프로 계정으로 결제를 하시면 이거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정 버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가져오신 제가 지금 올려드린 경춘전 VR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업로드 되는데 네, 바로 이렇게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쉽습니다. 네. 생각보다 진짜 쉽죠. 그냥 파노라마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들 바탕화면에다 옮겨놓고 그대로 배경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그게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야외 답사 장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역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로 방탈출 게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방탈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방탈출 게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왼쪽 하단에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라이브러리 클릭하면 저희 아까 사람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 남학생 한 명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근데 너무 작죠? 그래서 크기를 조금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 여기에 그냥 있는 가상이 정말 아바타처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바타의 이름을 네, 뭐, 주인공 1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코드 코블럭스에서 사용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을 클릭하게 되면 퀴즈가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오브젝트들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힌트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시면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코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 코드 클릭하시고 아까랑 똑같이 코블록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내비게이션 보기를 거짓으로 정하기를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딜라이텍스 사용하실 때 무조건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자, 오브젝트를 설치하면 무조건 코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클릭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브젝트를 다 설치한 다음에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다 클릭을 해주셨으면 이 돋보기 창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쳐서 거짓으로 정하기로 만든다. 이게 두 가지 철칙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클릭을 검색하면 주인공 1을 클릭했을 때 이제 퀴즈가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돋보기에다가 퀴즈 검색하시면 퀴즈 창 보이기라고 하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뭐를 클릭했을 때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퀴즈는 실제 지금은 저는 이제 역사 관련된 VR 그 파노라마 사진을 갖고 왔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실제 본인 교실을 넣어주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 메타버스 만들 때 어떻게 스토리를 짜냐면 아이들이 바로 그냥 역사 현장에다 떨궈 놓으면 되게 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어떤 특정 물건을 만지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짜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실제 그 학생을 또 닮은 아바타를 넣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재질 들어가면 애들 셔츠, 바지 색깔,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까지 다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학급 회장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들 교과에 관련된 문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중 창경궁에 존재하는 전각이 건물 아닌 것은 한번 해볼게요. 전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선지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요. 요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대답 추가 버튼을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일단 예시니까 전 3개만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뭐, 경춘전, 한경전, 석조전. 네, 정답은 석조전이죠. 덕수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위에서부터 해당 정답이 되는
번호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 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새 장면 클릭해 주시면 자, 3D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화면으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실제로 배경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템플릿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템플릿이나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장면 3으로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일 때는 장면 이렇게 검색하시고 장면으로 가기에다가 정답일 때 우리 장면 4 만들었잖아요. 장면 4 클릭해 주시고요. 자, 틀리면 만약에 문제가 틀리면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만 애들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면 재시작하기를 오답일 때 넣어 주시면 처음으로 다시 되도록 자, 그래서 그럼 예시로 어떻게 뜰 수 있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완료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O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우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향하는 에듀테크 수업은요, 물론 각 교과마다 여기에 정보 선생님도 계시고 기술 선생님도 계시지만, 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과는 가장 동떨어진 교과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가 쓸 수 있는 뭐 노션도 쓰고 저도 가끔 코딩을 합니다만 이제 연수를 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그 정말 쉽게, 그러니까 바로 쓰실 수 있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에듀테크 수업 설계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것들은 솔직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려니 하고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우리 플레이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누르면 이제 바로 문제가 나오죠. 자, 석조정 클릭하면 이렇게 맞았다고 초록색 버튼이 뜹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해가지고 이제 방탈출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방탈출 게임 만들었던 사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체험판도 있고요. 네,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프랑스 혁명,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제로 만든 게임이거든요. 실제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네, 저희 학교, 이제 복도에서 제가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으로 찍어서 요 VR 갤러리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저를 이제 모델링해서 넣은 거고요. 자, 클릭을 하면, 네, 우리 반 회장 여진이를 찾으래요.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기면,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반 학급 회장들을 모델링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좋아하는 옷 색깔을 이제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걸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클릭하면, 네, 나는 남자, 여자 누구야? 그래서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요거 클릭하면 골든 티켓이 뜨죠. 자, 골든 티켓 클릭하면, 네, 이제 교실 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이제 교실 애들이 다 가야 찍으니까 시험 기간 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파노라마로 찍었던 이런 VR 갤러리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거 클릭하면 자, 1학기 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이제 물건들을 좀 찾으래요. 이거 뭐 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분리수거함도 있고 한데 자, 이 중에 우리 자물쇠를 클릭을 하면 포트키를 찾았다고 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이동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올랭푸드 구주라고 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를 만나러 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회의장에 오면서 국민의회 의장이 말한 거,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이제 말하면, 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지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 실제 올랭푸드 구조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이들이 1인칭 시점에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선생님들 왼쪽에 보시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원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실제 사료 학습할 때도 뭐 사료의 원문을 갖다 놓고 번역본을 퀴즈로 또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늦게 보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지금 드디어 50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마이크로 러닝 연수는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마치려고 하고요. 선생님께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연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내용 중에 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식센터에서 매달 그 2시간씩 연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시간짜리를 이제 40분짜리로 녹여내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건너뛰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나 맵 만드는데 처음에 제가 만들 때는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미 잽 만들어 보신 선생님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잽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잽 퀴즈가 나와서 그냥 퀴즈만 입력하면 알아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실제 진짜 우리가 좀 내 교과 특성에 맞게 맵을 만들려면 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잽은 기본적으로 두세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1시간이면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요.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올랭푸드 구주 만나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방탈출 게임 만들 때 20분 걸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쉬운 플랫폼도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45분 기준으로 보통 제가 아이들 중학교 같은 경우에 45분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헤드폰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40분 정도 남잖아요. 40분 기준으로 맵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할 때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맵 하나당 5문제 정도. 그래서 총 15문제 이렇게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식센터 나중에 이제 제가 요번에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승인 나면 제가 에크현 방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선생님 계정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학생들은 가입할 때 학생 계정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계정으로 가입하면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코드가 없으면 요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학급을 만드신 다음에 학급 코드를 생성하셔가지고, 자, 유효기간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5글자 혹은 6글자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요 코드를 갖고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학생 계정은 단체로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코드가 학생들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요, 본인 이름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플 코스페이시스 에듀 지금 이제 딜라이텍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플 중에 딜라이텍스라는 게 있어요. 딜라이텍스를 설치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학생 계정으로 가입하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뜹니다. 그럼 그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본인 이름을 설정하라고 떠요. 그 이름만 설정하면 바로 반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아이디 비밀번호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급 코드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본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선생님께서 프로 계정이면 학생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학생들은 고급 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기능 못 써요. 그러니까 고급 기능을 쓰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학생 계정용 유료 플랫폼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은 고급 기능 안 써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막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진짜 전문가처럼 저희가 교육자지 프로그래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 수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교과 수업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학습 내용을 익히고 학습 내용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메타버스 잘 만들자고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도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구독 가능합니다. 네, 핸드폰에서는 어플, 태블릿에서도 어플이고요. 사이트에서는 그냥 학생들이 코스페이시스 에듀 치고 들어와서 이제 코드 입력하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추가, 이렇게, 네,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명까지, 한 클래스당 30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혹시 30명 이상 되는 학생이 있으시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능상으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두 친구가 같이 만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게, 체험판이 지나게 되면 그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료 계정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진짜 제대로 좀 수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유료 계정을 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김성락 선생님께서 요 밑에 있는 실행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생들은 한 반당 30명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요 실행 가능한 사용자 계정, 교사 계정을 얘기합니다. 교사 계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혼자 수업 들어가시지만 팀 티칭 하시는 선생님들, 팀 티칭 할 경우에는 선생님 계정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계정을 하나 더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작품을 공유하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 공유를 하신 다음에 자, 갤러리에 공유하기 하면요. 전체, 이거는 외국에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용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갤러리에 공유하면 내 작품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나는 싫다 하시면 비공개 공유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에다가 뭐, 땡땡, 교과, 뭐, 땡 단원, 메타버스 갤러리, 뭐, 혹은 방탈출, 게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명에는 이제 여기에는 평가 기준이 들어가겠죠. 평가 기준 1, 2,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비공개 공유 클릭하시고 이 리믹스라는 기능의 뜻이 뭐냐면 복사 기능이에요. 복사 기능. 선생님들께서 이미 샘플을 만들어 두시고 학생들이 이거를 복사해서 좀 변형할 수 있게 쉽게 그럼 양식이 있으니까 쉽게 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난 이거 누가 복사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저작권이다 하시면 체크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선생님들께 이 만든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개 공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이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들 똑같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 화면 그대로 뜨실 거예요. 자, 요 화면에서 요 더하기 리믹스라고 하는 기능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리믹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코딩한 내용을 선생님들 내용만 바꿔서 바로바로 선생님들 교과에 맞춰서 코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믹스 공유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금제 관련해서는 이게 체험판 계정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가입하실 때 구글 계정으로 다 가입을 하셨죠. 근데 이게 구글 계정은 이제 무제한 계정은 이제 좀 막힌 지가 좀 됐고요. 보통 한 사람당 그래도 한 달에 한 5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을 좀 한 20개가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개 정도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거의 A 구글 계정이 끝나갈 때쯤 B 구글 계정 가지고 체험판으로 또다시 가입을 하고 A 계정에서 만든 작품 이거랑 똑같이 선생님들 그 리믹스 기능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어, 이 링크를 잘 저장해 두셨다가 A 체험판 계정 끝나면 B 체험판 계정으로 요거를 리믹스 해가지고 연장해서 제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엄청 귀찮은 작업은 아니지만 난 이마저도 귀찮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저는 채더스 많이 쓰거든요. 채더스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아직까지 아마 코스페이시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코스페이시스 에듀 이
계정이 있어요. 94,900원이거든요. 이게 공식 온라인 몰이 그 헬로소프트몰이라고 있는데 그게 구매 대행 서비스인데 그게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싸더라고요. 94,900원이어가지고 1년권이거든요. 1년권. 1년권에 뭐 94,900원 정도면 저는 그냥 쓸만해가지고 왜냐면 한 달에 만 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 우리 교사 학습 공동체 예산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사 계정만 구매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쓸 때, 그 학생 계정 따로 구입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에듀테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까지고 이게 가능하다라고는 제가 확신은 못 드려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9시가 거의 넘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연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한 개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지금 방금 연수 강연 팀장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그 퇴장 출석 링크 보내주셨거든요. 아,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 퇴장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차 종료에다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1회차 연수여서 제가 뭐 가급적 조금 더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항상 늘 연수하다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려는 이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연수가 조금씩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1회차 연수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출석 체크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자유롭게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2회차 이제 곧 박창현 선생님 연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또 저희 그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와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성장해 주시고 꼭 함께 많은 것들 이뤄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1회차 연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녹화 보낸 선생님들 최대한 빨리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